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궁금해진 사안이 네. 우성님이 이제 30대 초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전공도 저는 원래 건축학과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아니고 경영학과인데 어떻게 시공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까지 빠삭해질 수 있는지가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사실 시공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당연히 아니고, 저는 숙박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아, 지금 숙박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이유도 사실 뭐 대단한 저건 아니고, 저는 신입사원 시절에 야놀자로 입사를 해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야놀자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던 그 도화지 같은 머릿속에 모텔에 대한 데이터와 모텔 운영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난 성공하는 모텔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추상적인 어떤 꿈이 항상 이제 야놀자 주니어 때 있었고, 그래서 운영은 어느 정도 알겠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겠으니 얼른 시공부서로 보내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해서 시공부서로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숙박업 시공에 대한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었던 거고요. 그걸 음, 바탕으로 제가 이제 모텔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 자본금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었고, 그 에어비앤비가 소소하게 흥행을 하게 되면서 에어비앤비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생긴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의 공간 기획, 좀 더 깊은 개념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일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더유식이라는 어떤 회사가 생기기 전에 이제 모텔을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이제 공동 대표이사님들이신 김준하 신영 대표님과 연이 되어서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어 한번 극복한 호텔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고 테스트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 호텔을 한번 제가 직접 처음 이제 제가 스스로 직영 공사로 만들어 본 건 처음이었어서 그거를 열심히 기존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도 규모의 호텔들이 지불하는 예산의 3분의 1 정도 예산으로 호텔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봐도 되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더유식이라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냥 저는 쭉 숙박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간 기획을 배워온 것들을 바탕으로 또는 시공을 배워온 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접목해서 숙박 업소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왜냐면 만약에 공간 기획을 하고 싶거나 이제 우성님처럼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야놀자 커리어를 타면서 시공을 배우고 그리고 이지스 자산 운용에 들어가서 공간 기획에 대한 더 딥함을 배우고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결국에는 우성님이 증명해낸 것이니까 모텔을 실제로 호텔로 직접 네네. 탈바꿈하는 과정을 직접 증명하고 네. 그걸 이뤄내는 과정이 사실 녹록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우성님의 약간 탁월한 감각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시면서 분명히 재밌는 점도 있을 거고 장점도 네. 많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성님 영상을 보면서 이 일을 꿈꾸는 분들이 좀 참조할 만한 이 네. 업무의 어떤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공간 기획의 일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정답이 없는 일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완수했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정량적으로 얼만큼 잘했다. 이런 것들이 음, 사실 매출과 연동되기는 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디벨롭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정보들을 흡수하고 좋은 멤버들을 같이 이제 함께해서 더 좋은 모델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끝이 없는 지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고, 그러려면은 수없이 발생하게 되는 커뮤니케이션 리소스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수가 발생해서 뭔가 현장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끝이 없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좋은 멤버들과 함께하는 역량이 굉장히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기획은 전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좋은 기획을 해야지 하고 하루 만에 쑥 하고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음, 이게 기획은 어떻게 보면 한 분야, 자기가 이제 기획하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랜 동안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모든 그냥 생활 환경에서 그거에 대해서만 그 관점으로만 세상을 좀 바라보고 이런 인고의 시간이 좀 오래 있어야 남들이 같은 거를 봤을 때 좀 할 수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관점에 좀 더 깊이 있는 관점에 그런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신입 직원들이 이제 면접을 지금 이제 공간기획도 이제 신입 직원을 뽑고 있는데 아예 이제 신입인 분들이 왔을 때는 어떤 그런 어떤 좀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랜 동안 이제 깊이 파보지 않았으면은 그런 엣지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직무인 것 같습니다. 기획을 할 때도 진짜 근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무나 어떤 회사 그리고 우성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주셨으니까 조금 일에 대한 어떤 태도나 우성님이 바라보는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을 그 하루에 보통 얼마나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더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오종택 대표님이 더 오래 하실 거고요. 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이제 9시에 시작해서 지금 새벽 12시 딱 지나가는 시점인데 저는 사실 보통은 새벽 3시에 딱 잡니다. 9시에 일어났는데 네, 보편적으로 새벽 3시에 저는 잠이 듭니다. 일을 이게 하시다가요? 예, 2021년도 초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일을 3시까지 하세요? 네. 그럼 아침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너무 피곤하면 10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저녁 10시가, 저녁 네. 10시가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네. 근데 저희 직무 좀 특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웃소싱 중에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조직 같은 경우는 밤에 또 사고의 확장이 좀 되는 팀들도 있고, 이제 많은 이제 멤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게 다 끝나면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제 업무들이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새벽 3시에 딱 잠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와,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거의 보통 밤 12시, 1시에 퇴근하긴 하는데 저도 굉장히 터프하게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비교도 안 되게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면은 18시간이잖아요. 그게 와, 사람으로서 가능한가 싶을 아니, 근데 정도로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커피도 먹고 예,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의 기준으로 하면은 네, 예. 새벽 3시에 딱 잠에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것도 그냥 습관이 돼서 몸에 밴 거가 좀 더 정확한 답변이 아닐까 좀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당장에 하고 싶은 일과 그 경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간까지는 저는 계속 이 패턴을 아마 유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지가 참으로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마지막에 사실 비전과 꿈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하지만 그 질문을 뒤로 일단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성님께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직장인과 창업가들이 일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일을 잘한다라는 그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네, 잘한다는 것이란 책을 보더라도 기술과 네, 감각을 분리하고 있고, 뭐 네, 기술보다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도 얘기하는데, 네. 우성님께서 일을 잘한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되게 음, 많은 양의 시간을 일을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저는 방법인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 네네네. 네. 그 외에 혹시 또 어떤 노하우나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풋이 많은 게 아웃풋이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사실 요즘도 많이 들고 항상 좀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결국에는 효율인데, 효율의 극대화는 이게 투자랑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게 투자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고, 그게 가장 수치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점을 저 같은 사람이 두 명이 했을 때랑 세 명이 했을 때랑 네 명이 했을 때랑 그 효율이 곱절 이제 제곱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저와 똑같은 방향성으로 이루어줄 단순 이 직원뿐만 아니고 이렇게 멤버들을 모아서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 그게 가장 빨리 일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같은 맥락으로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은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터도 사실 그 가치가 저한테 이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주말 시간에 할애해서 인사이터를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산업에서 이 어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멤버들을 추려내고 찾아내고 그 멤버들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같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저는 그 패턴을 만드는 다수의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제가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냈다. 목표한 바에 가장 빠르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곱씹어 보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라는 게 우성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절대적인 인풋은 필요하고 플러스 효율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버리지고 근데 그게 회사나 팀의 입장에서의 레버리지란 사람이다. 함께 얼마나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그 사람으로서의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 우성님에게 중요한 일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트워킹이다. 오히려 네, 재밌네요. 사실 저도 요새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게 음, 일을 한다라는 핑계로 저는 인사이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많지만 네, 근데 사적으로 시간을 잘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근데 요새 들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좀 많이 만나고 쪼개서라도. 네, 예, 근데 그게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을 하려면 결국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아, 정말 감명받은 워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인사이터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여쭤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는 인사이터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우성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터를 하는 동인이 뭔지가 진짜 궁금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아, 네네. 혹시 인사이터에서 경험했던 어떤 긍정적인 뭐 시너지나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오종택 대표님은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지금 사업개발반 오퍼레이터를 맡으면서 지금 올스의 멤버로도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오퍼레이터를 4회차 정도 맡은 사업개발반에서 네 번의 협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 호텔에서 협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이만한 효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히 주말 시간에 쓰는 데에 있어서 당위성을 확보했다라고 저는 인사이트를 보고 있고 그게 앞으로도 인사이터를 계속할 수 있는 동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의 협업이라는 게 어떤 협업이셨어요? 네 번인 줄은 몰랐네. 네, 네 번입니다. 첫 번째 협업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음. 그 고이고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침대, 침구, 린넨, 호텔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온라인에서 파는 온라인 컨텐츠 샵이 있고 인사이터에 참여하셨던 홈쇼핑 MD 분께서 그 판매하는 오퍼레이션을 위탁으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 저희는 그런 인하우스 멤버로 유통 또는 CS 고민을 할 거 없이 RS 구조로 그런 어떤 새로운 소매점 판매업을 또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브랜딩 에이전시와의 협업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늑의 저희 이제 메인 브랜드인 아늑호텔의 리브랜딩을 인사이터를 통해서 만난 브랜딩 에이전시 대표님과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은 저희의 이제 지금 기업 브랜딩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인사이트를 통해가지고 그게 연이 되어서 이니셜 미팅을 진행을 또 하고 있는 그 맥락이 있고요. 그 음. 다음에 또 다른 브랜딩 에이전시는 아예 저희랑 컨소시엄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소시엄 브랜드로 저희 시공사가 제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스페이스 플래닝 같은 경우는 좀 더 스테이 전문 시공사로 포지셔닝을 할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리테일이나 일반 상업시설에 대한 시공 레퍼런스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의 감도가 좀 필요한 시공 브랜딩, 공간 브랜딩 플러스 시공 외주 프로젝트는 별도의 그 랩 개념의 컨소시엄 브랜드에서 또 시공 계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같이 인사이트에서 만난 인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로비 1층에 로비뿐만 아니고 로비의 소매점 컨버전스라고 해서 소매점 형태의 어떤 샵인샵 브랜드들을 음. 입점시키고 있거든요. 약간 샵, 편집샵 네, 같은 개념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휴식과 연관된 아이템들을 큐레이션해서 로비에 두고 그것들을 호텔 직원들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무인 그 QR 키오스크를 통해서 지금 판매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서
저 요번 주말에 가는 것도 이제 그거를 같이 볼 건데, 그 이제 현장은 인사이트에서 사업 개발반에서 저 미국의 슬라시오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런 온라인 커머스 떻게 보면 브랜드 M&A 사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하시는 이제 대표님과 연이 되어서 그분이 이제 오퍼레이션을 맡게 됩니다. 예. 와, 트렌드코 그 정도의 협업을 지금 대표님이시죠? 다 인사이터에서 한 겁니다. 이게 와, 1년 동안. 대단하다. 예. 와. 아, 근데 우성님을 보면은 저도 많이 느끼는 게 그 어떤 사람의 강점과 가능성을 캐치하는 그 순간의 찰나의 능력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 우성님께서는 그 직관이 좋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추진력 있게 행동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공교롭게도 항상 좋고. 아, 근데 그만큼 인사이터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공간 계획이 뭔지, 그리고 이제 낙후된 모텔을 호텔로 탈바꿈해서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네. 대해서 궁금하셨을 텐데, 많은 것들이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도 저는 네.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모텔을 인수해서 결국 호텔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아무리 시공 비용을 낮춘다고 해도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게 맞을 텐데 네. 이거를 탈바꿈해서 수익을 낼 때까지는 너무 오랜 리드 타임이 걸리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 네. 수익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음,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진행하는 저 아르키메데스의 목욕탕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질 부분이기도 하고, 음, 우선 이제 모든 얘기들을 하기에 앞서 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숫자에 가장 강력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금을 걸지 않는 모텔은 저희는 펀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 밸류에이션이 끝나고 저희가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호텔 자산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물건을 엄선해서 아주 음, 합리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펀딩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을 예를 들어 매각했을 때까지의 어떤 리드 타임이 기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것도 저희는 미리 예상을 하고, 호텔은 운영 수익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운영을 했으면은 우리가 장사를 잘했으면은 네, 이익이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배당은 당연히 월로도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익 가능 배당에 대해서는 연회도 한번 인센티브 형식으로 푸는 방식으로 호텔이 생애 주기의 시작부터 나중에 엑싯을 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정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 호텔 펀딩, 그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는 물건 정보 소개하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매주 저희 삼성동 사무실에서 투자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더유식만 쳐보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매주 100분씩 지금 참석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예, 아주 흥행을 잘 하고 있는 그런 투자 세미나니까요. 그냥 아주 이지한 차원에서의 모태 부동산이 뭐지? 하면서 이제 오셔도 되게 재밌게 3시간 정도를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어서, 거기서 수익률에 대한 거는 자산별로 워낙 다양하다 보니 공개를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르키메데스 목욕탕 할 때 저희가 또 가감없이 재밌는 정보들을 숫자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강의를 듣거나 아, 세미나에 죄송합니다. 와라. 돌려 말해서. 예, 저희 또 이게 홍보를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 너무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수익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투자 금액이 소액으로도 상대적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면 네. 관심이 갈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네. 네. 저희 5천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개인이, 네. 5천만 원으로는 원래 부동산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약간 배당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 주식처럼 네. 주식의 배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그 운영 수익을 나눈다는 개념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음, 그렇기 때문에 SPC라고 하는 소유 법인을 만들어서 그
소유 법인의 주주로서 투자에 참여시켜 드리게 되는 거라서 배당이란 음, 얘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내가 낸 게 5천만 원이든 뭐 1억 원이든 그 소유 법인이 호텔을 소유하기에 필요한 그 에코티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이제 냈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분율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재밌게 또 이런 투자 프로세스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성님이랑 같이 더 어떤 휴식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커리어 패스를 밟아 오셨는지,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본인이 업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최종 골로 보고 계시는지, 비전과 꿈이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음. 거의 우주로 나가시고 화성에 모텔을 아, 세우실 것 절대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닙니다. 음, 일단 멀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는 항상 저는 숙박업계의 백종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가장 염원하는 어떤 포인트가 이겁니다. 저는 숙박업에 들어와서 20대와 30대 중반까지를 쭉 보내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은, 어쩌면 이 정체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 이제 젊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산업이, 내가 이 산업 전체로 봤을 때 탑티어로 갈 수 있는 가장 경쟁하기 좋은 필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제가 우연하게 이런 숙박업의 커리어를 시작을 함으로써 이런 지금까지 어떤 숙박업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몰입을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행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F&B 산업에서의 백종원은 뭐 사실 그 넓은 시장, 그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아주 젊고 그런 잘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많은 시장에서 되시는 거 대단했지만, 숙박업에서는 백종원만큼의 파급력이 없어도 숙박업의 백종원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면서, 저는 실제 숙박업의 백종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꿈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커뮤니티계의 백종원이 되겠습니다. 아, 네. 이미 네, 팬데믹에서도 살아남으셨고, 저도 항상 이게 밖에서 이제 이야기하거나 할 때 인사이터를 굉장히 어, 멋진 조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지금까지 이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더 휴식 이사 그리고 시공사 대표이신 정우석 이사님과 이제 인터뷰를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이사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댓글을 남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휴식이라는 업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프로필 링크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3시까지는 멀었는데 이제 주무세요. 아, 네. 2시간 40분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